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K텔레콤 해킹 사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 핸드폰으로 뭐 금융거래도 하고 결제도 하고 본인 인증도 하고 다 해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사안은? 네, 뭐 그야말로 일파만파 대란 사태가 펼쳐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유심칩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유심칩만 있으면은 이제 새로운 기계 사서 꼽으면은 이제 개통이 되고 하여튼 뭐 생명과 같은 건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 유심칩에는 가입자 식별번호, 그다음에 기기 식별번호, 그리고 지금 유출된 정보까지 본다면 전화번호까지가 이제 함께 뭐 기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가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사건 터지고 초반만 하더라도 전문가 분들 중에서는 유심칩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 근데 좀 보자 뭐 이렇게 좀 나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유심칩을 꼭 교체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당국도 유심칩 교체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는 우리가 주민번호라든가 은행 계좌 정보 자체는 유심칩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잘 보시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민증을 사진 찍은 뭐 그런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 계좌 그 통장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자신의 갤러리, 앨범에 또 담겨진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그 비번과 아이디가 헷갈리니까 이런 메모장에 뭐 네이버는 뭐에 뭐는 뭐에 뭐 이렇게 그런 걸 아예 메모장에 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 기기 또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와 주민번호까지 이렇게 같이 조합해가지고 뭐 맘만 먹으면은 범죄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심칩 교체를 당국에서도 지금 뿐만이 아니라 뭐 대기업들 또 국정원들은 무조건 이제 빨리 가서 교체라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뭐 많은 소비자들 특히 SK텔레콤 가입자들은 교체에 나서고 있는데 저도 지금 나서려고 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줄이 너무 길고 지금 그 줄도 유심칩 자체가 지금 부족 현상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이 유심칩 대란이 이어질 그럴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이 뭐 초기 대응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떤 얘기일까요? 이게 이제 최초에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말하기가 좀 섣부르기는 네. 한데 그래도 이제 국회 측 이뤄져서 미리 좀 사전 조사해 본 경우에 따르면은 이번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신고한 게 2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SK텔레콤 측은 해킹의 의심 정황이 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18일, 19일에도 이 SK텔레콤 서버를 공격한 흔적이 있고 그때 이미 해킹을 좀 확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20일은 의심 정황이 아니라 이미 이제 사건을 인지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사태가 좀 어느 정도 좀 이어가고 가입자의 상당수가 유심칩 교체를 좀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그리고 이제 진위 여부가 좀 밝혀질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SK텔레콤 제재는 나오는데 이제 과징금과 민사소송입니다. 과징금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당국이 매기게 될 것 같고요. 민사소송도 지금 뭐 카페도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인 소송 준비도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피해가 그러니까 사건이 명확하게 이제 이거와 발생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보면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그때 이거의 유심칩에 의한 소위 말하는 심스와핑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좀 나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발단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좀 흘러가 봐야 이번 사건의 그 여파까지도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유심칩 교체 기간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하루 동안에 한 뭐 20만 명 정도, 20에서 30만 명 정도가 이제 교체를 했다라고는 하는데 2,300만 명이잖아요. 가입자가 그렇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거의 이게 한 100일 정도가 걸리면 또 뭐 이게 어제 같은 경우 막 28만 명씩 한다는 경우도 좀 드물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교체만 하더라도 빨라야 5개월 정도의 소요가 되는 거고 이제 그 사이에 혹은 1개월, 2개월 뒤에 뭐 정말로 이제 심스와핑으로 이거 유심과 아니면 그 사람을 알고 있어가지고 주민번호를 이걸 합쳐서 어떤 범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건을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해당 기업이라든가 국정원 공공기관에서는 빨리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뭐 일부 은행들 또 캐피탈사들 그다음에 이제 코인 거래소 관련한 부분들은 이 스마트폰 번호 문자 인증으로 한 본인 인증을 일단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민번호와 이 심스와핑을 통해 가지고 공개로 본인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본인 인증할 때 뭐 배달 음식 시킬 때도요, 문자 보내주면 그걸로 본인 인증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일단 당분간 좀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SK텔레콤 쓰시는 분들은 왜 이거 문자 스마트폰 핸드폰 문자 인증 안 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패스라든가 다른 인증 방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은 좀 상당 기간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이제 또 주장 나오는 게 원래 이런 사건 터졌었으면 지금 SK텔레콤 주가 막 하한가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빠지긴 빠졌어도 뭐 이게 폭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유심칩 가격이 뭐 몇천 원이고 이거 다 바꿔준다라고 해도 SK텔레콤이 벌어들이는 돈의 뭐 일부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이게 가입자들의 대거 이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첫날 같은 경우에 한 3만 명 정도, 3만 5천 명 정도가 이탈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이 통신사 행태상 이제 위약금 같은 것들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번호 예, 이동을 예. 하게 될 때 뭐 할부로 남아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옮기고 싶어하는 분들도 못 옮길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거국적 차원에서 이 위약금을 아예 풀어주고 이렇게 번호 이동할 분들은 좀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자가 있고 주주가 있을 텐데 주주분들은 상당 외로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좀 이제 정신 차리고 하게 되니까 아마 이 가입자들을 위해서 상당 부분 좀 보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하는 것이 뭐 3대 통신사에 대한 또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이제 고객분들에게 대한 그런 보상들의 안들을 향후 나오게 될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은 어쨌든 유심 칩을 다 교체하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렇죠, 거고 그 물리적으로. 사이에 또 혹시 어떤 피해가 있을지도 네. 모르니까 일단은 조금 추이를 더 지켜볼 그래야 필요는 될것 있다. 같습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네, 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부품 관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내용이 나온 겁니까? 네, 이 자동차 부품 쪽의 완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것이고요. 지금 부품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부품에 대한 이제 관세는 유예해 주는 거고요. 매겨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 형태로 뭐 1년, 2년 동안 해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아마 자동차 부품 쪽은 소위 말하는 품목별 관세에서 좀 빠질 것 같아요. 이게 뭐 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들, 뭐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거의 부품들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해오는 외국산 부품에 관세가 매겨질 경우에는 차값 올라가고 미국 소비자가 불편할까 봐 이렇게 하는 행태고요. 일각에서 오늘 오전에 자동차, 그러니까 즉 외국산 완성차에 대해서도 관세 면제 이렇게 좀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오보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동차라는 게요. 자동차도 있지만 자동차가 철강, 알루미늄으로 함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지금 자동차도 25%, 철강도 25%, 알루미늄도 25%니까 만에 하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그 철강도 외국산이면은 이게 뭐 우리가 수학 산수적으로 얘기하면 25에 25를 더해줘야 더하는 되잖아요. 거냐? 그러니까 네. 그게 아니라 25%만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강, 알루미늄은 더블 카운팅이 안 되고 25%. 그러니까 약간 좀 좋다가 말았죠. 정말로 외국산 자동차 관세 면세였으면 오늘 현대차, 기아차 상한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1% 정도의 상승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완성차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니다. 이거는 뭐 큰 필요도 없죠. 25%는 매겨지는 건데 다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내에 이제 트럼프 100일도 되고 네. 외국계 기업들 또 특히 투자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일정 부분 좀 행사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현대차 그룹은 지금 31조 투자하고요. 차도 들어가고 현대제철도 들어가고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지금 단 하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주가는 급락했고 뒤통수를 맞은 이제 이런 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차를 보고 있으면 또 그 전에 엔비디아라든가 TSMC를 보고 있으면 이제 어떤 기업이 누가 투자를 밝히겠습니까? 오히려 투자하면 뒤통수를 때리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희망이기는 하나 현대차라든가 미리 좀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에 대한 면세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는
기업별 관세 면제. 이제 최초로 이제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기업별 관세 뭐 이런 수준이라면 기업별 수준에서의 관세 좀 면제라든가 혜택을 좀 기대해 볼 수. 이거 그야말로 혜택 기대입니다. 네. 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주주분들은 한 번만 더 보시고 그때도 칭찬만 하고 그냥 입신는다고 하면은 진짜 뒤통수 맞는 뭐 그런 거다라고 볼 답답한 수가 상황으로 있어요. 가는 답답한 거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뀐 건 맞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뭐 완화할 수 있다는 발언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유화적인 태도로 좀 바뀌고는 있는데 문제가 중국입니다. 이게 지금 진실 게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다. 뭐 오늘도 통화했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트럼프든 시진핑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좀 잘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자체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제 통화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트럼프 스타일의 구애다. 우리는 친하다 뭐 이렇게 네, 몰고 네. 가는 거여서 실제적으로 이제 공은 중국에게 넘어갔다라는 반응들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중국은 순순히 이번에 고개를 숙이고 이 정도의 이제 코멘트, 내 좋은 친구 통화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 좋은 게 좋지 하고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문제가 이제 5월 둘째 주부터는 배가 4월에 이제 상호관세 매겨졌잖아요. 네. 국가별 관세도 매겨졌고 이제 한 달, 20일에서 한 달이기 때문에 이제 5월 둘째 주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소비자들이 체감하거든요. 뭐 매대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제품이 비어 있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슈인이라든가 테무는 막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체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5월 한 둘째 주부터는 이제 미국의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국이 일부 좀 맛보기의 타격까지는 아예 그냥 묵묵부답으로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증시 일부 전문가들은 약간 뭐 최악은 지났다. 오히려 5월부터 급반등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중국이 조금 더 보복을, 그러니까 한번 미국의 소비자들이 좀 당할 이런 앞부분은 보고 협상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신중론자 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미중 관세 전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아직 입장이신 거네요. 화해 무드라든가 네. 낙관은 좀 네. 금물이다. 그럼 반도체로 이렇게 좁혀보니까요. 엔비디아는 어제 주가가 떨어지고 화웨이는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한 지난주였었고 이 시간에도 저희가 이제 한번 2주 전인가 다뤘었는데 이제 첫 번째 보도가 나온 것이 화웨이가 자체 AI 칩을 자기네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어디게 제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 성능이 엔비디아의 호퍼 시리즈 H100에 준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첫 번째 보도였었고 이제 로이터의 보도였었거든요. 로이터가 약간 좀 오버도 많이 내고 그래서 좀 신뢰도가 과거의 로이터가 아니에요. 좀 많이 추락을 해서 그때 좀 무시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날 엔비디아 주가는 막 긴장했었는데 아예 무시한 발언이었었거든요. 오히려 그날 아마 올랐을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또다시 이제 재확인을 해줬죠. 맞다 하고 이제 5월 중순부터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건 결국 수율도 맞췄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언론까지도 이걸 확인했다면 맞나 보다. 화웨이가 정말 이제 자체 첨단 AI 칩을 대량 양산에 성공했나 보다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졌고요. 오늘 한 번만 더 엔비디아 주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엔비디아가 빠졌지만 한 2% 빠졌어요. 간밤에는. 한 번 더 이게 큰 폭으로 미끄러진다면 시장은 좀 정확하고 똑똑하잖아요. 이번에 그 화웨이가 이제 대량 양산하겠다는 그 화웨이 칩, AI 칩의 그 진위 여부가 저는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 상당수 AI 쪽 또 이 칩 전문가 분들은 조금 반신반의하더라고요. 뭐 만들긴 만들었겠지만 그 수준은 뭐 H100 수준은 아니다라는 쪽 대량 생산은 더 턱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중국에 하는 뭐 떡떡 내놓는 거 보면 놀라잖아요.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 내놓은 것들. 그렇죠. 원전도 지금 중국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뭐 러시아 뭐 스카우트 했는지요. 뭐 SMR도 중국이 먼저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엔비디아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을 해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만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지금 이제 뭐 정확하게 입국 시가 하는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옵니다. 오후라고 돼 네, 있더라고요. 오늘 와 네. 있고요. 기간은 짧기는 하지만 약 10개 그룹의 총수와 만남이 좀 예정되어 있다. 근데 이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근데 이제 이해진 의장, 뭐 NH 네이버 이렇게 좀 몇 개가 있고 당초에는 조선소, 거제조선소 뭐 간다. 뭐 울산 뭐 얘기 나왔지만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이것 때문에 이마트하고 신세계 관련한 주가가 이게 정영진 회장이 친분으로 초청을 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오르기도 뭐 상승하기도 해서 그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원래는 이제 트럼프 인사 묘미 채널들을 막 갖다 대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가 계엄에 뭐 탄핵에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인사하고 누가 연줄이 지금 없습니다. 트럼프 내각하고. 그러니까 공식 통로도 있어야 되지만은 비선도 있어야 되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단 해결해 놓고 그냥 디테일을 밑에한테 맡기잖아요. 되게 비선들 이 루트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도 없었는데 그나마 좀 찾는다면 이 정영진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 요 라인 하나가 있어서 아마 시장도 이마트 뭐 신세계 쪽에 좀 주가가 반응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 주니어 좀 오게 됐을 경우에 어떤 뉴스를 생성해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요 채널을 통해서 이제 트럼프와 트럼프 정부와의 또 하나를 좀 커가는 그런 좀 통로 하나는 좀 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뭐 조선 쪽에는 조금 긍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조선은 지금 이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인데 사이클로도 좋고 여기 좋은 데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K조선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거의 진짜 기름을 부어 더 화랑새를 만들었고요. 뭐 MRO 사업 같은 경우에 함정 뭐 애프터 서비스 하는 경우에도 조선이고 K조선으로 뭐 주가도 52지 신고가에 대차장고 쌓이고 공매도 공격해도 족족 나가 떨어졌는데 다만 이제 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한화오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산업은행이 거의 뭐 한 25년간 들고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었잖아요. 하고 몇 차례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었는데 못 팔다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한화에게 넘겼고 그때 헐값 매각하냐라고 하다가 그 뒤로 지금 1년도 안 돼서 한화오션 주가가 한 3배 올라 보니까 이제는 산업은행은 떠날 때다. 이제 한 20% 남은 것들을 좀 팔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좀 내용은 한 번에 사갈 세력은 없고요. 한화오션은 이미 어느 정도 지분이 갖춰져서 또 안 사줄 것 같고 한 5%씩 끊어 팔아야 되는데 그럼 할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한화오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한 12%. 또 한 번 정도 할인 매각 때문인데 문제는 이게 혹시 하나의 조선주 전체의 변곡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